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이불 속은 따뜻하고 바깥은 조용합니다. 오늘 하루의 소음들이 서서히 멀어지고 숨소리만 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당신을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지구에서 약 2억 2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12분이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그곳. 붉은 모래가 산을 이루고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희박한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그곳. 태양빛조차 10개 걸러져 내려오는 황혼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곳으로. 화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의 표면에는 바람이 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를 가로질러 수억 년 된 먼지가 느릿느릿 소용돌이칩니다. 소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지구의 속삭임보다도 조용한 그 바람이 올림푸스 산의 기슭을 쓸고 지나가고 마리네리스 협곡의 절벽을 타고 내려오고 끝없이 펼쳐진 붉은 평원 위를 표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화성의 표면이 사실은 지붕이라면 어떨까요? 거대하고 붉은 수십억 년의 세월을 품은 지붕. 그 아래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언가가 고요히 잠들어 있다면? 혹은 깨어 있다면? 오늘 밤 별똥구리 우주여행 4일차에서는 화성의 표면 아래 빛조차 닿지 못하는 그 깊은 어둠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사의 화성 정찰 위성이 포착한 의문의 구멍들, 큐리오시티 로버가 맞닥뜨린 충격적인 지형, 그리고 수십억 년 전 화성에 살았을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함께 내려갑니다.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 높이 약 21km. 에베레스트의 2배를 훌쩍 넘는 인류가 발견한 행성 지형 중 가장 거대한 산입니다. 그 웅장한 산이 속한 지역을 우리는 타르시스라고 부릅니다. 화성 표면의 25%를 덮는 광대한 화산 고원지대입니다. 이 타르시스 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인 2007년 나사의 화성 정찰 위성이 놀라운 것을 포착했습니다. 7개의 검은 구멍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멍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나, 브리짓, 칸다스, 데브라, 에리카, 프란시스, 그리고 고게티. 7개의 이름.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듯 각각의 구멍에 개별적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7자매,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이 구멍들은 발견 즉시 전 세계 우주과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양을 보세요. 타르시스의 화산 사면에 뚫린 이 구멍들은 가장 작은 것의 지름이 약 100m, 가장 큰 것은 150m를 넘습니다. 축구장 하나를 거뜬히 삼켜버릴 수 있는 크기의 수직 구멍들이 화성의 광야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면 주변의 붉은 지표면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완벽한 검정. 마치 화성의 표면에 누군가가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온도였습니다. 화성의 지표면 온도는 극단적입니다. 한낮엔 적도 근처에서 영상 20도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영하 73도, 극지방에서는 영하 12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온도 차이가 하루 안에 100도를 넘나드는 생명체가 견디기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죠. 화성의 표면에 있다면 낮에는 자외선과 방사선에 타 죽고 밤에는 혹한에 얼어붙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 정찰 위성이 열적외선 카메라로 이 7개의 구멍을 촬영했을 때 아주 묘한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구멍 안의 온도가 낮과 밤에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화성의 표면이 낮에는 뜨거워지고 밤에는 급격히 식는 동안 검은 구멍들의 내부 온도는 약 섭씨 영하 20도 안팎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변 지표보다 서늘하고 밤에는 주변보다 따뜻한, 마치 그 안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 누운 당신, 잠시 상상해보세요. 영하 100도가 넘는 추위가 바깥을 핥히는데 어딘가의 내부는 언제나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에게는 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화산 지형의 특성상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구멍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층 안반이 외부 기온 변화로부터 내부를 단열시켜 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구의 동굴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학자들이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의 깊이입니다. 이 7개의 구멍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화성 정찰 위성이 보내온 사진과 어떤 파장의 비드로도 구멍의 바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광학 카메라로는 순수한 어둠만이 포착됩니다. 레이더 신호를 보내도 반사파가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 구멍이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수직으로 뚫린 깊이를 알 수 없는 100m짜리 구멍.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내부. 그리고 그 구멍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지대에 무리지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단서들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람이 붑니다. 화성의 붉은 모래가 그 검은 구멍들의 가장자리를 쓸고 지나갑니다. 구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려 있습니다. 수억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21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부터는 그 구멍의 입구를 지나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7개의 구멍에 대해 가장 먼저 제시한 설명은 용암 동굴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구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이 지형은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됩니다. 용암의 표면은 식어서 굳지만 그 아래의 용암은 계속 흘러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마치 빈 파이프처럼 내부가 텅 빈 거대한 터널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터널의 천장이 무너지면 수직으로 뚫린 구멍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타르시스에서 보고 있는 그 형태입니다. 지구에서 발견된 용암 동굴 중 가장 큰 것은 하와이의 카즈무라 동굴로 길이가 약 65km에 달합니다. 그러나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화산의 규모는 훨씬 거대합니다. 타르시스 화산군에서 형성된 용암 동굴이라면 그 규모는 지구의 것을 아득히 능가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어쩌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공간. 화성의 지표면 아래 거대한 터널들이 뿌리처럼 얽혀 있습니다. 천장의 두께는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그 두꺼운 안반층이 내부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자외선과 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극한의 온도 변화로부터 내부 환경을 단열시켜 줍니다. 외부의 화성이 영하 100도의 지옥이라면 이 동굴 내부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천연의 보호소가 됩니다. 화성에는 현재 지구보다 현저히 약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화성의 자기장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덕분에 화성의 표면은 태양에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 즉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가 측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지 표면에서 인간이 받는 방사선 양은 지구 표면의 약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화성 표면에서 단 500일을 생활한다면 그 사람이 평생 받아야 할 방사선 허용량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받아버린 셈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는 다릅니다. 몇 미터의 안반층만 있어도 방사선의 상당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십 미터 두께의 천장을 가진 용암 동굴 내부라면 방사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지구의 핵폭발 피난처와 같은 원리입니다. 두꺼운 안반이 방사선을 막아주는 천연 벙커가 되는 거죠. 방사선을 막아주는 두꺼운 안반층. 극한의 온도 변화를 차단하는 거대한 동굴 공간.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 이것은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한 모든 조건이 지하에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유럽 우주국의 화성 급행 탐사선이 화성 남극의 얼음층 아래를 레이더로 스캔했습니다. 지표면에서 약 1.5km 아래, 그곳에서 레이더 신호가 강하게 반사되어 돌아오는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호를 분석한 끝에 가로 약 20km 규모의 액체 상태 소금물 호수가 화성의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 지하에, 화성에. 이 발표는 전 세계 우주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 생물들이 그 지하 호수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큐리오시티 로버는 샤프산 기슭을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샤프산은 게일 크레이터 한가운데 솟아있는 거대한 산으로 높이가 약 5.5km에 달합니다. 큐리오시티는 2012년부터 이 지역을 탐사해왔고 10년 가까이 화성의 암석과 토양을 분석하며 지구로 수많은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그날도 큐리오시티는 평범한 탐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스트캠 카메라가 주변 지형을 촬영하고 데이터는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공개되자 인터넷이 뒤집혔습니다. 사진 속 암석 군락 사이에 너무나 정교하게 잘린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수직 암벽, 그리고 그 위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암반. 마치 누군가가 암석을 정교하게 잘라내어 무늬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즉시 화성의 무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직사각형의 공간은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 인간이 만드는 무늬 비율과 놀라울 만큼 유사했습니다. 세로가 가로보다 길게 사람 한 명이 몸을 조금 구부리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비율. 그리고 양쪽 수직면과 상단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거의 완벽하게 90도에 가까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물론 나사와 지질학자들은 신속하게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화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지진 혹은 지각 활동에 의해 암반이 쪼개진 것으로 보이며 화성의 암석은 종종 이런 직선적인 균열 패턴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형의 높이는 약 30에서 45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닌 손바닥 크기에 가까운 작은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손바닥만한 크기까지 직각을 유지하는 정교한 자연 지형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요? 우리는 화성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큐리오시티가 탐사한 면적은 화성 전체 표면적의 0.000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화성의 전체 표면적은 지구 육지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거대한 면적이 붉은 행성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화성의 바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작은 직사각형의 구멍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열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 화성은 지금과 전혀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대기는 지구보다는 얇았지만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기압은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머무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온화했고 북반구 대부분을 덮은 광대한 바다, 보레알리스 해가 존재했습니다. 강이 흘렀습니다. 계곡이 패였습니다. 삼각주가 형성되었습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곳곳에서 발견한 수많은 지형들,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 호수였던 자국들이 화성의 과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있던 그 시절의 화성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만약 화성의 그 시절의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화성의 물이 사라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 어쩌면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화성의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태양풍이 대기를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대기가 옅어지면서 기압이 낮아졌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물이 끓어 증발하거나 지표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억 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지구에서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10억 년, 이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다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 약 1억 6천만 년, 인류의 조상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이 약 4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문명은 고작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억 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미생물이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고 그 고등 생명체가 문명을 이루고 그 문명이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화성에서 표면 환경이 황폐해진다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딱 하나 남습니다. 지하입니다. 서서히 황폐해져 가는 화성의 표면. 하지만 그 아래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용암 동굴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재들이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그 다음에는 집단이, 그리고 마침내 한 문명 전체가 표면의 강과 바다를 떠나 지하의 동굴 안으로, 지하 호수의 주변으로. 그들이 가지고 내려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었을 겁니다. 문명의 기록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늘 아래에서 쌓은 모든 것, 만들어낸 모든 것, 이해한 모든 것, 그 지식이 동굴의 벽에 새겨졌을 것이고 지하 도시의 구조물 속에 담겼을 것이고 어쩌면 지하 호수의 물 속에 녹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사선이 닿지 않은 두꺼운 안반 천장 아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광활한 동굴 공간. 지하 호수의 물을 순환시키는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원. 외부의 혹한과 방사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 공간 안에서 그 문명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표면의 화성이 붉게 식어가는 동안 지하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합니다. 이불 속에 누운 당신의 숨소리가 화성의 지하 동굴 안 어딘가의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순간 태양계 저 너머에서 누군가도 숨을 쉬고 있다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떤 생명체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화성의 밤이 깊어갑니다. 지표면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영하 50도, 영하 70도, 영하 90도. 얼마 전까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던 화성의 하늘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희박한 대기 너머로 별들이 빛납니다. 지구보다 훨씬 선명하게 흔들림 없이 포보스와 데이모스, 화성의 두 위성이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 깊은 밤, 화성의 타르시스 지역 어딘가에서 7개의 검은 구멍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낮과 밤의 차이 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샤프산 기슭의 작은 직사각형 지형 앞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큐리오시티가 그리고 조금 더 먼 곳에서는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 로버들의 바퀴가 붉은 모래를 밟을 때마다 수억 년의 역사가 눌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데이터에서 출발했고 가설을 거쳤고 철학적 사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지 영원히 상상으로 남을지 지금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압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화성의 차가운 밤하늘을, 그 아래 검은 구멍들을, 그리고 지하 깊은 곳 어딘가에 켜져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불빛을 상상하면서 그 불빛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여기서 같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동굴이 우주여행이었습니다. 내일 밤에는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화성 너머, 태양계 너머, 우주 그 자체의 설계자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어쩌면 오늘 밤 꿈속에서 화성 지하의 불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